네,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이 주제 먼저 짚어보시죠.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외부 참관단 방문에 대비한 준비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 국정원 이렇게 밝혔는데 이 얘기는 머지않았다는 얘기죠. 외부 참관단이 곧 북한에 갈 것 같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해도 됩니까? 잠깐만요. 일단 이 9월 달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 이야기를 했었죠. 해서 이제 초청을 하겠다, 참관단을 초청하겠다라고 밝힌 내용입니다. 그랬던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1호 지시가 내려간 거니까 그 준비를 하는 거는 이제 그까지가 지금까지 밝혀진 사항인데요. 그 다음에 문제는 참관단이 가느냐 안 가냐는 이제 미국 측에 또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미국 쪽에서 북한 측에서는 이 참관단, 그러니까는 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어떻게 폐쇄했는가를 보여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미국에서 지금 바라는 것은 그냥 봐서 잘 부서졌구나 이걸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핵실험장에 가서 시료 채취도 하고 과거에 핵 활동을 어떻게 했는가도 좀 보겠다라는 게 미국 입장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지금까지 아무런 협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난번 비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갔을 때도 실무회의를 하자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도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실무회의가 안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핵실험장 외부 참관단 준비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긴 하되 이 참관단이 가는 문제는 또 다른 차원에서 좀 봐야 될 것 아닌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대충 언제쯤으로 좀 예상을 하는 게 어렵긴 하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그건 사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고위급 미북 간에 고위급 회담도 아직까지 일정이 잡혀 있지 않은 상황이고 이제 그게 미국 측에서 원래 원하는 것은 실무급 회담을 통해서 고위급 회담까지 이렇게 가닥을 잡아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미국 측에서도 그러면 고위급 회담이라도 먼저 하자. 정상회담은 일단 나중에 하더라도 고위급 회담이라도 먼저 해서 가닥을 잡고 실무 회담으로라도 내려가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조차도 지금까지 잘 가닥을 못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이 참관단 가는 거는 이 다음에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빠른 시일 내에 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예측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한미 군사당국이 오늘 워싱턴에서 그 SCM 안보 협의죠. 이걸 하는데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분위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대통령께서 이미 이번 임기 내에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죠. 사실 이제 용어 자체를 조금 정리해 드리면 환수라는 말은 이제 빼앗겼다가 되찾는다는 느낌이 있어서 군에서는 그렇게 쓰질 않습니다. 매우 그냥 중립적인 용어로 그냥 기능적으로 전환된다라고 해서 전환이라는 용어를 주로 쓰고 있고요. 그런 전자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주제를 하겠다 그랬는데 첫 번째가 이제 전자권 전환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겠다. 두 번째가 한미연합훈련을 이야기하겠다. 세 번째가 지역 세 번째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협력할 부분이 무엇인가 이 3가지를 해결한 부분인데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 관심사 중에 하나는 전자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가닥을 잡을까, 그죠? 전자권이 전환된다는 이야기는 전환되게 된다면 그러니까는 한국군 대장이 주한연합군 사령관이 돼서 연합군을 이제 지휘를 하게 됩니다. 부사령관이 미군과 한국군이 하게 되는 그런 주제를 갖게 됩니다. 그건 사실은 역사상에 유례가 없는 미국군으로서는 유례가 없는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이 미국 군인이 다른 나라 군 지휘관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경우는 지금까지 역사상에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나토의 경우에도 독립으로 따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획기적인 그야말로 이 한미 동맹을 미국에서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또 보여주는 중요한 예가 됩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전자권 전환이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라고 돼 있는 그 부분은 아직도 한미 간에 그대로 살아있는 이슈거든요. 그 조건을 대통령께서도 이 조건을 빨리 성사시켜서 이 주한미군 전자권을 전환하겠다. 이게 이제 대통령의 생각이신데 그 조건이라는 것이 한미 연합 사령부가 한국 주도로 연합 방위
방위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 능력이 있을 것인가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핵미사일 방어를 정말 해낼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느냐. 예. 세 번째가 지역 안보 환경이 정말 그 합당한가. 이 세 가지를 따지겠다는 게 조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한국 조도의 이 연합 방위체 시스템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들 핵 문제나 이 지역 안보 환경 문제 사실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이제 갈등도 좀 깊어지고 있는 패권 싸움도 세게 이제 붙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그런 상황에서 조속히 그 조건에 대한 성숙되었다고 볼만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번에 깊숙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획기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글쎄요, 이걸 솔직하게 오케이 해줄리 만무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가능할까요? 정말로 미군이 우리 군의 지휘를 받는 상황이? 앞서서 그런 말 합니다. 미군이 워낙 그 자존심이 센 예. 세계 최강의 군대인데 사실 우리 귀한 우리 대한민국이지만 예. 사실 국제 무대에서 보면은 조그마한 나라 그렇죠. 와서 그 지휘를 받을 것이냐 이제 그거 한데 받아야 되는 전자권 전환에 관한 문제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주한미군이 한국에서의 한반도에서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전환되고 나서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그 시스템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죠. 전략적으로 보면 그렇게라도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남아 있어서 일본과 괌과 하와이와 연합군인 시스템을 지켜낼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조정될지는 모릅니다. 그렇게 할지라도요, 한 가지 보면 연합방위해서 총체적으로 한미 연합방위사령관을 우리가 한다 할지라도요. 예. 주축 부대인 공군이나 해군 같은 경우에는 독립적으로 사실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부사령관이지만 예. 그쪽에 거의 다 그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육군 분야는 한국군이 지금도 그렇긴 한데요. 예. 육군 분야는 한국군이 거의 이제 90%의 지휘력을 갖고 운행을 하되 이 공군이나 해군 같은 있죠. 경우에는 그 자산 전략 자산 자체가 미국이 거의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쪽에서 미군 사령부에서 거의 많은 부분의 영향권과 그 지휘권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주제를 바꿔서요.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한을 해서 이 외교 안보계 인사들을 잇따라서 만났습니다. 속도 조절을 위한 방안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방안의 목적이 뭐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비건이 오기 전부터 여러 가지 미국 조야에서 이 한국 정부가 남북 화해 협력의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속에서 일주일 전에 벌써 이도훈 본부장이 비건을 만났죠. 워싱턴에 가서 만나고 일주일 만에 다시 이제 비건이 와서 이야기한 거단 말이에요. 하는 건 사실 와서 이번에 보면은 비건 대표가 사실 차관급이잖아요. 차관급인데 국장급 정도라고 생각하면 더 높은가요? 차관 복급 정도 되는 거죠. 국장급보다 조금 높죠. 차관 복급 정도 되는 분인데 이 사람이 와서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라인을 다 만난 경우죠. 사실 협상 채널로 보면 외교부에 이도훈 국장인데 협상 채널로 보면은 그래서 그렇죠. 외교 장관 만나서 예방하는 수준 정도 되는 게 의정원으로 맡게 되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그 임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나고 대통령 빼고 다 만난 거예요. 만나고 그 외교장관, 그 통일부 장관도 장관도 만났어요. 통일부 장관도 만났고 오늘 보니까 또 윤건영 국정상황실장도 만난 거죠. 윤건영 실장 같은 경우는 정상회담 때 배석도 하고 특사 때도 가고 했기 때문에 가장 임 실장보다는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 오히려 많이 봤던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본 거는 미국에서는 지금 그 키맨을 찾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의 이 대북 정책의 키맨이 누군지 북한에서 늘 말하는 것처럼 북한의 키맨이 김영철이라 그러면 한국에서 그냥 대북 정책 전반을 만지고 하는 게 대통령이 물론 있으시지만 건의하고 최종 조율하는 키맨이 누군가에 대해서 좀 찾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재에 대해서 이완되는 거는 미국으로서는 전략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미국과의 북한과 협상에서 제재조차 그 레버리지조차가 상실된다면 북한한테 해놓을 건 이제 지원해주거나 아니면은 무력 공격하거나 이 두 가지밖에 하기 싫은 두 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하기 싫은 돈 쓰는 것 아니면 제일 하기 싫은 무력 공격하는 것 이 두 가지밖에 안 남기 때문에 그나마 돈 안 쓰고 자원이 안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제재거든요. 예. 미국으로서는 명분도 있고 그걸 많이 쌓아놓은 상태고 그래서 제재를 이완시키는 것에 대해서 미국으로서는 이 북한 협상력을 급격하게 와해시킨다고 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대북 제재가 아주 공고하게 지금처럼 유지가 되면 좋겠는데 우리가 북한과 뭔가 협력을 해나가는 이 상황이 북한에게 뭐 활로를 열어줄 정도로 뭔가 거대한 걸 주는 게 아닌 거라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박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북한과 이렇게 속도를 내는 게 그 대북 제재에 뭔가 균열이 아주 커질 정도로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건가요? 지금 그 이야기하는 유엔 제재죠. 예. 국제사회의 제재입니다. 사실 북한의 제재 당사국은 아주 피부에 느끼는 당사국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유럽도 그래서 뭐 아주 그 신경이 날카롭게 서 있기는 합니다만 안보위협 설마 뭐 유럽에 제3자죠, 거기도. 제3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가깝게 느끼는 사람이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일 거란 말입니다. 예. 그중에서 대한민국은 그중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죠. 그런 나라에서 이 유엔 제재 결의에 돼 있는 그 의지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유엔 제재 결의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가장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나라가 가장 빨리 그에 대해서 제재에 대해서 움직인다는 분위기가 보인다는 것은 유엔 제재를 가장 급격하게 무너뜨릴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상황이죠. 있는 거네요. 아프리카 어느 나라가 제재를 막 허문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은 관심도 안 가지죠. 뭐 심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대한민국은 다르죠. 그냥 한 나라의 이 수위가 적더라도 그런 입장에서 미국은 좀 조심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예.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 하지 않습니까? 시간 싸움 하지 않겠다, 시간 촉박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반이 뭐냐면은 제재거든요. 제재가 세게 있는 속에서는 이 추운 겨울이 오고 할수록 북한은 더 고통스러워질 것이니 협상에 빨리 나올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시간은 우리 편이지 북한 편 아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 미국 편으로 시간을 붙잡기 위해서는 제재가 핵심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이 비건 대표가 방한 중에 합의한 워킹그룹 이 내용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뭔가 대북 제재를 잘 공조하기 위한 이런 거다라고 그대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그 사실 우리는 공개를 안 했죠. 예. 미국의 이제 국무부 예. 부대변인이 이제 먼저 공개를 했습니다. 예. 그거 자체가 사실 우리 정부로서는 조금 불편한 심기를 좀 보여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보면 거기에서 무슨 말을 하냐 하면은 이 목적이 뭐냐면은 그 비핵화 노력과 제재 이행 그리고 남북한 협력이 유엔 제재에 어떻게 충돌되는가에 대해서 조율하기 위해서 워킹 그룹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제재 자체를 잘 이행하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남북 간의 협력 시스템이 유엔 제재에 저촉되거나 이것을 흐트리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명확하게 국무부 부대변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이야기는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거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빨리 가는 것에 대해서 차단을 해서 혹여라도 이것 때문에 이 법치 국가입니다. 미국은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면 미국은 거기에 대해서 상응한 어떤 조치를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을 예방이기도 하고 좀 그거에 대해서 방지하기도 하는 목적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몇 달 전에 그 북한산 철광산인가요, 석탄인가요? 이게 뭐 석탄입니다. 밀반입되고 수출될 때 그때 일명 정보지 같은 게 돌았습니다. 뭐 우리나라 은행이 뭐 개입이 됐니 많이 여러 가지 설이 있었는데 최근에 또 이게 다시 불거지면서 미국이 이제 제재를 할 것이다, 세컨더리 보이콧 들어갈 것이다, 뭐 이런 소문이 한번 돌았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일단은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갑자기 왜 지금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석탄 그 불법 환정 문제에 관해서는 명확하게 지금 다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냥 그게 진행형이죠. 진행형이고 그 핵심은 뭐냐면 우리 정부가 알고 했느냐, 의도적으로 그랬느냐, 우리 정부가 그 기업이 알고 했느냐, 몰랐냐. 의도적으로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 이것 때문에 아직까지 정황을 좀 챙기고 있는 상황인데 그 과정에서
그 송금하거나 하는 절차는 은행을 통해서 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건 아직도 살아있는 이슈라는 이슈고 그것 때문에 계속 있고 그러다가 뭐 9월 21일이었나요? 그 컨퍼런스 콜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 재무부에서 직접 재무부 같은 외교 그 기재부나 통해서나 이렇게 경황을 파는 거 직접 우리 7대 은행을 다 해서 그 물어봤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상황 그런 상황이 있느냐, 혹시 그런 일이 있느냐? 아마 뭐 추측건데 공개 안 됐지만 아 그런 일 있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야기는 할 겁니다. 재무부는 굉장히 그 고지식한 조직입니다. 그냥 그 행정 명령에 따라서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 명령에 따라서 그게 법에 저촉되는 대북 제재에 저촉되는 거 있으면 바로 그냥 이렇게 증거가 있고.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그냥 그 제재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냥. 재무부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이빨도 안 들어가는 조직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오는 이 세컨더리 보이콧은 그래서 살아있는 거라고 보시나요? 살아있고, 이거는 팩트가 뭔지는 모릅니다. 저는 이게 그 은행에서 실제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사실로 밝혀지면은 아마 재무부는 그렇게 할 건데 단지 금융위원회에서는 다음 달에 한다는 이야기가 막 세컨더리 보이 다음 달에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나온 거니까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사항인 것 같고요. 그거는 드라이하게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만약에 그 사실이 있으면 미국은 그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거고 없으면 조용히 넘어갈 거고 그럴 거다.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하루 이틀 만에 밝혀지지는 않거든요. 최소한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이렇게 자료를 보고 계속 보는 거기 때문에 면밀하게 봐야겠네요. 보기 때문에 금방 나타나지 않겠지만 여전히 우리한테는 살아있는 이슈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배 협력안보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